자, 그러면 뇌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말했듯이 지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네. 먼저 우리 뇌가 지식을 습득해야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적시에 맞는 수업들을 하는 거지. 그걸 교과과정이라 그러지, 그지? 교과과정이 뒤처지면 안 되지. 응? 교과과정이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교육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 그동안에 계속 고치고 다듬기를 반복하면서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치? 응? 네.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그렇게 체계적인 게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학습하는 게 뭐 선행이다 뭐에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지. 선행이 참 문제야. 선행이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친 선행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중학생이 미적분을 푸는 경우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내가 대전에서 가르쳐 보니까 미적분을 풀어. 고등학교 우리 2학년 때 풀던 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만에 하나 그 미적분을 푸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처음에 뭐 아주 어렸을 때 덧셈 뺄셈부터 산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정식, 함수, 1차, 2차, 고차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거 막 그냥 서둘러서 그냥 허둥지둥 거리면서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지? 네. 그 탄탄한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미적분을 배운다 그러면 사상누각처럼 되겠지, 그지? 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즐겨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해하는 걸 아는 거로 착각을 해. 어? 예를 들어 수능 국어 문제풀이 위주 공부 보면 문제 풀면서 답을 맞히면 이해한 거로 착각을 해. 이런 착각들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건성건성을 하게 돼. 완벽하게 익히질 않고.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기 싫고. 어? 네.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적당한 학습을 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 학년 정도?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아. 이게 지식,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신압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리고 학습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변혁을 꾀하는 시기들이 있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 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수학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때 막 수학 영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지?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언어야, 언어. 네. 언어도 그렇고 좀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회 과학적인 어떤 개념 지식들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지? 네. 응? 막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거기에 정의를 얘기하면서 뭐 공정을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건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네.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조금 더 어려운 문장으로 계속 나갈 뿐이야, 고등학교. 나중에 뭐 대학교까지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사회가 뭐 실린 내용들을 보면은 개념적으로 그냥 점프업을 확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잘 가르쳐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얼렁뚱땅 넘어가고 막 미적분 풀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엇박자가 막 나는 거야, 엇박자가, 그지? 네. 이게 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응? 안 좋은 거야.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응? 근데 그걸 몰라. 응? 아무튼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식은 말했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뇌가 지식을 습득해야 해. 정보를 머릿속에 습득하고 습득하여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은 근데 단순하지가 않지. 우리 뇌는 데이터, 사실, 정보 이런 것들을
말했듯이 극도로 못 외워. 또 배우면 금방 잊어버려.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상과 비정상을 자꾸 착각들을 해, 그지? 많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는 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걸 비정상으로 생각해. 그건 거꾸로 된 거잖아, 그지?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니? 좋아하는. 학습은 두뇌로 들어가는 지식의 일방통 행로가 절대 아니지. 뇌는 말하자면 뇌신경망을 통해 학습을 실행해. 뇌 안에 신경세포는 뭐 전두엽, 후두엽, 뭐 주정엽, 뭐 알 필요 하나도 없어. 근데 뭐를 어떤 구조만 알면 되냐면은 그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랬어. 그냥 뭐가 뭐 일전에 우리 할 때 자네는 뭐 무슨 기능을 하고 우네는 무슨 기능을 하고 새빨간 다 쓸데없는 얘기야. 다 왜 그러냐.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 맞아요. 중요한 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맞아요. 좀 특화된 영역이 있지만. 그런데 뇌를 이제 좀 보면은 뇌신경망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은 뇌는 상황에 맞게 변화해. 이걸 가소성이라 그래. 새로운 자극이 뇌에 반복해서 들어오면은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뇌 신경세포 연결 구조의 변화가 막 일어나. 신경세포를 뭐 두정엽이든 어디든 뭐를 다 싸잡아서 뉴런이라 그래. 그지? 뉴런. 맞아요. 네. 뉴런과 뉴런은 연결돼 있어. 네. 이 연결된 부위를 시냅스라 그래. 어? 네. 이게 어찌 보면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거야. 이게 이 자체가. 아무튼 좀 더 나가 보면은 학습은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훈련함으로써 신경세포들의 작용에 변화를 가하는 일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과정이란 말을 써서 과정. 신경세포들의 작용에 신경세포들이 그대로 일정한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끊임없이 자기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이게 변화하는 과정이 곧 사고야, 사고. 어? 네. 뇌 신경세포, 즉 뉴런 사이의 연결 패턴의 변화가로 일어나는 기억의 형성이 곧 학습이는 거야. 이게 계속. 이걸 좀 더 얘기하면은 그 신경세포의 연결 패턴이라고 그랬지. 신경세포가 우린 쭉 다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안 하든 천편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공부하면 신경세포가 그냥 고정돼서 그냥 이렇게 연결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야. 그지? 네. 그런데 막 글을 읽고 막 이러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애들 보면 이게 막 발달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애들 엉뚱한 질문하고 막 그걸 억압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그 신경세포 연결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뭔가가 막 일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야. 네. 네. 우리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뇌과학에서 그 학습은 말했듯이 종종 기억이라는 단어로 바꿔 말할 수도 있어. 기억. 네. 연결 패턴이 막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뇌 신경세포 활성화되는 과정. 그게 기억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면 신경세포들의 연결 패턴이 바뀌지. 즉 무슨 말이냐. 뉴런과 뉴런이 결합하는 부위가 시냅스라고 그랬어. 이것이 활성화되는데 기억은 바로 이런 연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결 패턴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활성화되는 어떤 부위를 많이 늘려놓은 거야. 인간의 뇌는 수많은 뉴런이 수많은 시냅스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네트워크란 말이야. 네트워크가 꼭 기억되는 거야. 어떤 정보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그래서 읽기 능력이나 학습력이 뛰어난 애들은 그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돼 있어. 이것을 좀 더 말하자면은 머릿속에 가상의 공간인 작업 기억이라고 있어. 그 공간에서 막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일어나는 거야. 응? 바로 네트워크가 기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나
어떤 게 있냐 뭐. 그래 아까 얘기한 정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막 학습을 했어. 그러면 정의란 말이 그 단어가 기억되는 것보다 정의란 그 개념을 배우면서 막 일어났던 작용들 있지, 그지? 네. 사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기억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네. 따라서 기억 속의 모든 정보는 서로 얽혀 있는 거야. 막 얽혀서 얽혀 있는 거야. 네. 얽혀 있는 거를 잘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창고 안에 물건들은 다른 물건을 넣거나 빼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 그지? 네. 그런데 뇌에서는 어떤 정보를 기억하거나 잊으면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야.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동시에 우리가 새로이 학습하는 지식도 기존 지식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아주 중요해 이게, 그지? 이게 중요한 거야.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을 잘못 받아들였거나 또는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돼서 받아들여.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네. 뇌는 학습 효과, 즉 올바른 기억 형성을 돕기 위해 정보를 곧바로 처리하는 대신에 중요한 거는 기억이 특정 관문을 거치게 만들어. 네. 이게 해마라 그래. 새로운 정보가 확고한 기억으로 저장되려면 어떤 가치가 입증돼야 돼. 그렇죠. 네. 왜? 말했듯이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자꾸 버리려고 그래. 그래야 자기가 살고 중요한 맞아요. 정보를 오히려 강화시킴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인단 말이야. 그래서 해마라는 관문, 문지기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해마에서 딱 들어오면 해마에서 야 이거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을 첫째 해. 네. 이랬을 때 어떻게 돼? 본능적으로 직관이라 그래. 중요하다고 새롭거나 새로운 긴장하겠지. 네. 또는 네. 머릿속 기억으로 딱 들어 있거나. 네. 그것도 중요하잖아. 왜? 아까 말했듯이 중요하지 않은 걸 버렸으니까, 그지? 네. 집어넣을값쇼 이런 걸 하란 말이야. 입력된 정보는 먼저 해마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것에 상응하는 신경세포의 활동 패턴을 작동시키는 거야. 이런 자극 패턴은 곧바로 대뇌,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야. 대뇌로 전달되는데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보의 패턴을 재빨리 대뇌 피질로 전달함으로써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고 또 특정 부분을 활성화하여 그 시냅스를 활성화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해마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일단 정보가 들어오면은 야 이게 중요한 정보인가? 새로운 정보인가? 가치 있는 정보냐? 이걸 빨리 판단해서 대뇌에 탁 연결해. 통과시킬까 말까? 이게 문제기야. 통과 딱 그러면은 중요하다고 일단 이미 의미 있다고 인식을 한 거지. 네. 그러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마 역할의 결정적인 역할을 게 뭐야? 시냅스, 그지? 응? 네. 작용 패턴 열심히 돌면서. 그렇게 해서 대뇌 피질에서 장기적으로 기억된 정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말하자면 해마는 대뇌의 기억 훈련사인 동시에 기억의 입구를 조절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지기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그런데 이 해마는 잘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 어떤 단어를 기억하려고 할 때 해마는 그 단어를 이미 알고 있는 때도 있고 또 모르는 때도 있지. 네. 이미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 라며 뭔가에서 쫓아내버리지, 그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모르는 단어일 때는 모르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뇌신경, 대뇌에다가 전두엽부, 엄밀히 말하면 전두엽부분이야. 문의해. 요컨대 아는가 모르는가 또는 잊었는가 잊지 않았는가에 따라 해마가 문을 열든지 아니면 닫아버리는 거야. 네. 이 정보가 해마를 경유하는 구조는 인간의 기억이 지닌 장점이야. 뛰어난 장점이야. 그래서 해마는 중요한 것만을 기억하고 사소한 정보는 가차없이 잊어버리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잊어버리는 기능이 왜 중요한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첫째, 뇌에 말했듯이 제한적 용량 때문이야.
네. 해마의 수용력, 뇌의 수용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가 배울 가치가 있는 정보, 즉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단 말이야. 해마는 입력된 정보를 연이어서 처리하는데 그 정보가 마침내 대뇌까지 전달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정보가 이전 정보와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거나 또는 정보가 아주 새롭고 참신한 것이야 받아들이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전 정보와 구별되는 자극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새로 학습할 중요한 내용이 등장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 그치? 네. 그러니까 배울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모든 것이 새로워야 돼. 이 새로운 걸 가지고 머릿속의 대뇌에서 다시 작업기억으로 소환하는 거야. 야, 쟤 새로운 거 들어왔는데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팀에 띄워줘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지? 네. 그리고 기존 정보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우리 동아리에 끼워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동아리가 야, 우리 쟤는 운동 좋아하고 우리처럼 학습 동아리가 아니야. 그러면 아이,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야, 쟤 우리처럼 독서 좋아한대. 그럼 끼워드려. 특히 쟤 철학에 되게 철학 분야에서 뭘 아는 놈이 많대. 아,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뇌라는 게 참 신비한 거야. 이게 속속들이 좀 발견되고 있어. 배울 가치가 있는 정보나 모름지기 그래서 새로운 것이었고 그래야만 해마가 학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뇌는 해마에 해당 정보가 이미 머릿속에서 처리된 적이 있는지를 또 통지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네. 강화를 시켜요. 패턴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동아리라 그러면 다양한 애들,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맨 같은 놈들만 보면은 이상하잖아. 그치? 조폭이 수준이 계속 그 수준에서 뭐는 게 뭐야? 그냥 근육투성인 애들만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지. 네. 좀 비유가 그렇지만. 응? 네. 둘째, 중요한 기억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야. 기억 과정에서 쉽게 있는 해마가 끼어들어 좀처럼 잊지 않는 대뇌, 즉 정확히 말하면 측기업이라고 해요. VL와 이중으로 정보를 기록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하고 서로 연결해서 야, 얘 받아들일 만하니? 아니니? 그러면 얘 이전에서 보니까 얘 받아들일 만해. 왜? 야, 우리 독서 모임 동아리인데 얘 철학 잘해. 그렇게 좋아하고 둘이 연관돼 있잖아, 그지? 네. 그럼 확실하게 더 기억이 되고 막 그러지, 그치? 그럼 똑같은 거야. 이중으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중요한 정보, 즉 입력 빈도가 높은 정보의 기억은 머릿속에 뚜렷이 보존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 다시 말해 입력 빈도가 낮은 정보의 기억은 잊어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암기된 게 들어오면은 효과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도 많아. 쟤 필요 없어.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패스 이렇게 가는 거야. 해마가 막아버리는 거야. 네. 너 같은 애 많아 이거야. 응? 네. 근데 조금 다른 뭐 특징이 있어. 그러면 얘 머릿속에 있는 뇌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얘 받아들여야 돼. 우리한테 필요한 애야 꼭. 쟤 무슨 기술이 있는 애야 뭐 이런 거지, 그지? 네. 그래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코어는 점점 더 강해지지, 그지? 여기까지 네. 늘어나면서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눈덩이 굴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처음에 어떤 뭔가를 단단하게 경과한 다음에 그걸 막 굴리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많은 걸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러는 거지, 그지? 응? 네. 근데 지식이 보잘것없으면 활용이 안 되는 거야, 전혀. 서로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뚜렷이 더 보존되고 중요한 정보의 입력 빈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지, 그지? 계속 어떤 상호작용을 막 일으키는 거지. 셋째, 필요할 때 중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다시 불러낼 수 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보가 많아가지고 기억으로 많이 저장돼 있으면 뭐를 꺼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정보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면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지, 그죠? 네.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 선생님이 더 뭔가를 어떤 단서만 가지고 많은 사례도 들고 예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원리지, 그지? 네. 네. 바로바로 소환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논술 예시 답안을 꼭 반드시 내가 쓴다 그랬잖아. 그때 고민한 흔적들이 다 남잖아. 그러니까 네. 논술 답안을 읽어봄으로써 내가 그 예전에 머릿속에 기억됐던 핵심들 중요한 것들이 다 소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네. 근데 그걸 아니라 남의 거를 그대로 해놓은 걸 받아들였다.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절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싶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떠올라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도 뇌는 세세한 정보를 잊고 중요한 정보를 둔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많은 학생들이 공통된 질문이 뭐야? 글을 읽어서 나는 중요한 정보가 어딘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 전제로 뇌의 학습 원리를 먼저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지금 말하는 건 뇌는 중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제대로 학습을 하면서 중요한 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서 강화시키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네. 첫째가 해야 될 일이, 그지? 응? 머릿속에 중요한 거를 일단은 넣어야 되는 거잖아. 중요한 거를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책을 읽어서 글을 읽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일단 머릿속에 어떤 불씨, 단서는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죠? 그 얘기라는 거야. 그거를 마중물로 해서 새로운 정보, 참실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야, 뇌를 소환해서 자꾸 거기다 생각을 보태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기억이 강화되고 기억이 강화된다는 건 곧 중요한 걸 살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응? 거기까지가 또 중요한 얘기지. 두 번째.